3일 0시 기준 대구에서는 3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구 경북에서 이태원을 방문했다고 신고한 400여 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장기전에 접어든 가운데 선별진료소에 대한 여름철 무더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구 경북 섬유 산업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내수뿐 아니라 수출길까지 막히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대화명 갓갓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갓갓은 18일 검찰 송치 때 얼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벌써부터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이런 날씨에 온몸을 꽁꽁 싸매고 업무를 봐야 하는 선별진료소 직원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장기전이 예상되는 만큼 무더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첫 소식 박은경 기자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선별진료소가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경북에서만 하루 100여 건 정도이던 검사 건수는 5배가량 늘었습니다. 이태원 고 확진자 그분이 이제 경주를 왔다 간 이후로는 이제 동선이 겹치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검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기는 하셨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 점점 더 기승을 부릴 무더위도 걱정입니다. 며칠째 27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종일 두꺼운 방호복은 기본, 장갑 마스크에다 안면 보호대, 덧신까지 착용해야 하는 보건소 직원들은 곤욕입니다. 저희가 검체하는 사람들은 또 특히 검체할 때 이거 문을 다 닫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깥의 온도 오후 돼서 느끼는 바람이 안 부는 상태에서 이 안에는 진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덥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 마스크 자체가 워낙에 통풍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무슨 찜질방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더위를 피할 곳이라고는 천막이 전부. 2시간마다 교대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도 없습니다. 제가 보통 의료진이 쓰는 D레벨의 방호복과 컵형인 N95 마스크를 지금 2시간 정도 착용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바람이 강하게 불고 또 제가 평소 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머리카락과 등 쪽은 꽤 젖었고요. 특히 이 마스크가 얼굴을 압박해서 지금 얼굴에 자국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아프고 갑갑합니다. 일부 선별진료소에서 워킹스루 부스 등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검체 채취 등 일부 업무에만 해당돼 아직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역학조사관도 들어갈 수 있고 같이 이제 검체자하고 같이 할 수 있어야 돼. 누구만 뭐 시원하고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대한 여름철 무더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경북 섬유 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출이 막히고 내수 소비도 줄어들면서 섬유 산업 경기는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는데요. 위기에 빠진 지역 섬유 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염색 가공업체. 공장 안쪽에 출고되지 못한 천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주문이 뚝 끊긴 겁니다. 달마다 적자가 5천만 원 넘게 쌓이고 있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직원 절반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오다는 거의 이제 제로 상태고 한 50%밖에 가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 경북 지역 섬유 산업이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내수도 내수지만 미주와 유럽 등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3, 4월 대구 경북 지역 섬유 경기 체감 지수는 57.5점으로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낮았습니다. 2월에서 6월이 섬유업계의 성수기인데도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업계가 이미 셧다운된 수출이나 이런 것 생산이 거의 중단된 이런 상태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저희 업계로서는 한 6월이 접어들면은 굉장한 위기가 올 거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합성섬유 제조사들은 한 달 평균 3만 7천 톤인 생산 물량을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10,000톤 줄일 예정입니다. 대구 염색공단 염색업체의 80%도 휴업이나 단축조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정 중에 있는 것도 올 수도 떼야 되고 또 지금 뒤에 오다가 전이었기 때문에 완전 기계들은 다 써가 있다 공장들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또 지자체 대구시에서 우리 공단을 좀 더 되돌아보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섬유 경기. 지역 섬유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이 서서히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비롯해 미술관과 체육시설 등이 정상화를 위한 출발선에 섰는데 운영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문을 연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입니다. 비교적 한산하지만 그동안 중단됐던 직접 대출이 가능해져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공공기관들의 빗장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는 건데 운영의 기본은 만일에 대비하는 겁니다. 앉아서 착석해서 열람은 불가하시고요. 서서 책을 본인이 빌려가실 책을 골라서 퇴실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서관의 모든 의자가 치워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착석이 불가능하고 도서 대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도 해야 하지만 미리 예약을 해야 하던 불편이 해소돼 이용자들은 반갑습니다.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하고 와야 돼서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유롭게 와서 시간 제약 없이 직접 고르고 대출할 수 있어서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도서 대출이 돼서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이제 무인 반납이 돼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포항시립미술관은 다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시간대별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수용 인원을 전시실당 4명씩, 미술관 전체로는 20명으로 제한하고 QR코드로 전시해설을 대체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감염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도슨트들이 전시를 해설했잖아요. 이제는 작품 하나하나별 QR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에 이렇게 대면은 전시 정보에 대한 체육시설도 실외시설부터 문을 열고 있습니다.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비롯해 포항 지역 8개 공공체육시설이 방역체계를 갖추고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체육이라든가 생활이 문화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소독과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으로 해가지고 거리 두기를 생활화. 공공시설들은 어렵게 문을 열고는 있지만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양정은입니다. 대구에서 하루 새 3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 감염 사례는 2건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검사를 받았던 70대 여성 1명과 확진자와 접촉한 90대 여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1명은 해외 입국자로 4월 29일 일본에서 입국할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종료 전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최근 이태원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된 400여 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13일 0시 기준 대구시에서는 161명, 경북은 317명이 이태원을 다녀왔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 사이 서울 이태원이나 강남 블랙 수면방을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3일부터 대구 시민들은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벌금 부과 등 처벌은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홍보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대화명 갓갓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갓갓은 24살 대학생 문형욱으로 18일 검찰 송치 때 얼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문형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라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N번방 주요 운영자 중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이른바 사마귀를 쫓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이 사마귀라며 허위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오전 40대 남성이 지구대를 찾아와 자신이 박사방 운영자 조 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사마귀라며 자수 의사를 밝혔으나 조사 결과 허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소유 중인 컴퓨터 등을 확인했으나 박사방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지역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만나보는 순서, 이 시간에는 상주 문경 선거구 이미자 당선인의 공약과 계획을 들어봅니다. 임 당선인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최저가 도입제를 발의해 농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21대 총선 상주 문경 선거구에서 6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선출된 이미자 당선인.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로 활동하며 구직자 취업촉진법과 국가주도 폐기물 처리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간 영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국가가 나서서 처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기관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제가 발의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이번 5월 달에 이제 통과가 됐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도 받고 자기에게 맞는 직업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서 취업 알선도 받아서 갈 수 있는. 임 당선인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산물 최저가 도입제를 약속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작물에 대해 최소한의 판매가를 보존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노동자들도 일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우리 농업인들도 농사 짓고 나서 그게 들어간 생산 비용 이하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이거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지자체만 맡겨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이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해 문경 김천 간 중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완공과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문경 지질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벨트 조성 등의 공약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상주, 넷째 주 수요일은 문경에서 민원의 날을 개최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저 이미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마련하고 있으니 이미자 당선인 대담은 18일 저녁 6시 45분 채널 25번 헬로 이시토크를 통해 방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농촌 일손 돕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6월 30일까지를 농촌 일손 돕기 중점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민원 업무를 제외한 전 직원이 일손 돕기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정책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창구를 개설해 일손 돕기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 농가를 연계할 방침입니다. 일손 돕기 참여 단체에게는 식대와 교통비, 마스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말 신청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가능하며 대상자에게는 대출 이자의 최대 3%가 2년에서 6년까지 지원됩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비접촉 경북 관광지 23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관광공사는 경주 건천 편백나무숲과 안동 하회마을, 영양 맹동산 풍력발전단지와 경산 반곡지 등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접촉 경북 관광지 23선은 경북 나들이 블로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할 수 있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4월 30일 기준으로 자유학구제 시행 초등학교에 298명, 중학교에 79명이 작은 학교로 전입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처음 도내 초등학교 29곳을 대상으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초등학교 97개교, 중학교 11개교까지 늘렸습니다. 영천시가 코로나19로 폐쇄됐던 지역 주요 시설물을 단계별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학원 교습소, 노래 연습장과 PC방 등이 운영에 들어갔으며 2단계로 인제 양성원과 치산 캠핑장, 운주산 승마장과 한이마을 등이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문화센터와 지역 아동센터, 천문과학관과 경로당 등은 5월 20일부터, 종합스포츠센터와 마을회관 등은 6월 이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천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3월 7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경주 해양레저 관광시설이 재개장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연 시설은 주상절리 전망대와 오류 캠핑장, 연동 어촌 체험마을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켜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류 캠핑장은 재개장을 기념해 5월 한 달간 주중 이용 요금을 30% 할인하고 연동 어촌 체험마을은 6월까지 숙박시설 이용 요금을 50% 할인합니다. 경주 황남동 일원의 도로 통행 체계가 개선됩니다. 경주시는 황남동 일원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일부터 대릉원 남쪽 돌담길에 차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합니다. 운영 구간은 천마총 남쪽 돌담 끝에서 숭회전 북서쪽 모퉁이까지 약 460m로 9월 말까지 매주 주말과 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또 황리단길은 6월 초부터 일방 통행을 시행합니다. 내남 사거리에서 황남초등학교 사거리 방향 700m 구간이며 보행자 전용 도로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경주 시립도서관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문화 행사를 운영합니다. 책을 읽은 후 한 줄 독서 감상평을 제출하면 독서 씨앗으로 교환해주고 독서 씨앗 10개를 모으면 작은 선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오는 19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일대학교가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최초로 도서관에 RFID 무선인식 도서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대상을 식별할 수 있어 개방형 도서관의 필수 무인 자동화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여러 권의 도서를 비대면으로 동시에 대출 반납할 수 있고 도서 분실 방지, 도서 정리 작업 시간 단축 등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은 대기가 메말라 화재 발생하기 쉽겠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4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9도,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큰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금요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건조주의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